첫 번째 순서로 우리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균택 의원님께서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균택입니다. 지휘하세요, 후배 검사들. 참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느낀 소감에 대해서 장윤선 취재 편의점 초저녁에 나가서 잠시 인터뷰를 했는데 소감을 묻길래 검찰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 검찰은 수사기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은 확실했지만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은 인권옹호기관으로 전환시켜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다른 분들과의 좀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뺏고 기소청으로 만들자는 견해도 있지만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살려놓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판사가 법률을 어기고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 그리고 28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28년간 해석해왔던 날짜로 해석해왔던 그 관행 이걸 어기고 시간과 시간으로 계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첫 적용한 그 결정도 인정할 수가 없지만 그런 결정을 통해서 검찰이 불법 구금을 했으니 불법 감금을 했으니 유법한 수사 절차가 있어서 영장 구속을 취소하는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자존심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얘기를 한다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저항도 못하는 후배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서 이런 해석을 적용하는 법원도 이상하지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부득부득 항고하고 상고하고 저항하던 검찰이 왜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순종적으로 순한 양처럼 받아들이는가. 이건 인권을 앞으로 인권 문제를 담당할 자격도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앞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어떤 민주당 입장 또 민주 진영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은 대한민국 앞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너무 불행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검찰이 일부러 날짜 계산 또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술수를 부린 것 아니냐 고도의 테크닉을 발휘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검찰이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말이 맞았거나 맞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앞으로는 좀 더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말 저는 여러모로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민주진영에 실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인권사회에 있어서나 여러모로 슬픈 날이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헌재의 파면 결정을 받아내고 또 새로운 또 민주 질서를 빨리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게끔 만들도록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열심히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박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입만 벌리면 뭘 처단하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처단돼야 될 당사자는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오늘 생각하니까 검찰도 처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그리고 윤석열이 밖으로 나와서 앞으로 활보할 그걸 상상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속 시원하게 우리 민주당이 결연하게 앞서서 싸우겠다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실 것 같은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실 텐데 누군지 예상이 되시죠? 예, 우리 서영교 의원님 앞으로 모셔서 예, 박수로 우리 맞아서 힘찬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너무나 분노합니다. 너무나 분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윤석열이 석방되나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보도는 아니에요. 7일 동안은 석방되지 않아요. 왜? 7일 내로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석방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윤석열 석방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짚어봤더니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총장 수뇌부가 회의를 해서 윤석열을 석방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이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5.16 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윤석열의 쿠데타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만든 내란입니다. 군도 장악하고 경찰도 장악하고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조직 검찰을 장악하고 만든 내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공하는 내란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을 누가 막았습니까? 국민이 막았습니다. 국민이 막았습니다. 군도 다 장악하지 못했고 경찰도 다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윤석열이 검찰은 장악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를 써서 윤석열을 구속하고 기소할 때 잔머리 법기술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우정이 검사장 회의를 했다. 그래서 구속 기소를 미루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을 묘하게 장난을 쳤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우정이 그때부터 장난을 친 겁니다. 장난을 치고 그리고 윤석열은 체포 적부심이라는 것까지 집어넣으면서 혼란을 가지고 왔고 이 혼란을 가지고 와서 끝내는 체포 적부심 시간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수처도 검찰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일찍 기소를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들이 재판부를 흔들어댔고 끝내는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며 구속 취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변호인과 윤석열과 심우정 조무래기 정도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윤석열이 석방된 걸 지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윤석열 석방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은 나왔지만 절대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재판소 파면과 윤석열의
석방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대기 시작할 겁니다. 윤석열 변호사들이 흔들어대고 구구가 준동하며 국힘이 준동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대고 있을 듯이 윤석열은 또 흔들어댈 겁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과 윤석열 구구들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더 힘차게 윤석열의 내란은 바로 즉시 파면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국민께 알려나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힘차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차게 해야 국민이 힘을 받고 우리와 함께 힘을 얻고 더 이상은 저 내란 세력이 발 붙일 곳이 없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맞다고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차게 싸워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저를 노상원 수첩에 2번이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노상원 제 이름 적었다가 죽었어요. 윤석열이 우리의 이름을 적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입니까? 우리 건드렸으니 윤석열도 정리해 버립시다. 여러분, 윤석열 더 이상 꿈도 꾸지 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제 끝이다. 윤석열, 내란 주범, 내란 우두머리, 이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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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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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법원을 흔들고 검찰을 흔들어대던 국힘당, 이제는 윤석열의 공범인데 어찌해야겠습니까? 해체가 답 아니겠습니까? 자, 내란 공범 국힘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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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우정, 죄 짓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또 석방을 지휘하고 그러면 처벌받아야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가장 헤드라인은 심우정 책임론입니다. 국민은 모두 다 심우정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이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태는 심우정이 책임을 져야 돼. 박세현 고검장, 박세영 특수본 본부장은 열심히 했고 석방 안 된다고 확실하게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짓누르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과 그 우두머리들 확실하게 책임져야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매일같이 광화문에 모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더 이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힘을 쓰지 못하게 제어하고,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 그 배후에는 김건희의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고 국힘당 괴멸시킨다며 국힘당이 자지러지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낱낱이 철저히 밝혀야 하고, 여기서 꼭 마지막 한 가지, 내란이 있었던 그날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과연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아무 지시를 안 받았을까요? 과연 검찰은 아무 지시를 안 받았을까요? 모두 다 지시받았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내란이 있었던 그날
검찰은 선관위로 출동했다라고 민병덕 의원이 제보를 받았습니까? 크게 외쳐주십시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미애 단장님이 조사를 해서 검찰이 방첩사에 전화를 했고 방첩사가 국정원에 전화를 했고 이들이 바로 선관위로 출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낱낱이 밝혀냈으니 이제 검찰도 확실하게 수사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힘이 나시죠? 예, 이 힘을 모아서 같이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피켓을 들어주십시오. 예, 함께 외치겠습니다. 규탄과 구속 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란 검찰 규탄한다.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항소 포기, 항고 포기, 석방주의, 내란 검찰 규탄한다.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하라. 내란 속에 윤석열 석방 전 국민이 분노한다. 예, 정말 제가 잘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정말 화가 너무 납니다. 오늘 밤은. 예. 그리고 윤석열이 석방된 1차적 이유는 심우정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 심우정부터 먼저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건태 의원님 나오셔서 규탄 발언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시, 저도 검찰 출신이어서 반성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힘을 모아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석방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그런 검찰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법률신문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주범이 먼저 구속되고 오래 구속되고 중형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령관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내란 우두머리라는 자가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그걸 지시하지 않았는데 사령관들이 잘못했다, 이런 취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떠넘긴 게 매우 큰 처벌 사유가 될 텐데 그 사람은 석방되고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던 중요 임무 수행자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 법원과 왜 우리 검찰은 이 정의에 맞지 않는 짓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박세영 본부장을 세워서 정권을 주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특별수사본부는 총장이 수사의 독립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론만 특별수사본부장이 총장한테 보고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의견이 즉시 항고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냈으면 총장은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 하지 말고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따위 지휘를 할 거면 뭐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까? 다시 우리가 돌이켜보면 몇 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석방 사태를 보고 돌이켜보니까 뚜렷해지는데,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보내라고 요청을 했을 때 검찰이 협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왜 검찰이 저렇게 순순하게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심우정 총장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듭니다. 두 번째,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바로 기소하지 않고 또 한 번 연장 신청을 해서 시간을 까먹고, 다음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검사장들 의견을 듣겠다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또 시간을 까먹고, 그러면서 야 저거 구속기간 다 만료되면 안 될 텐데 예리를 태웠지 않습니까? 그 예리를 태운 결과가 오늘 이렇게 석방이라는 온 국민이 분노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도 특수본부장도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이게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복의 자세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명분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이 제도가 위헌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속 집행정지, 아까 서영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된 자가 부모상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잠시 석방을 해서 상을 치르고 오라, 이럴 때 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까지 검사가 즉시 항고해가지고 제동을 걸 필요가 없다. 또 보석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제동을 걸게 되면 보석은 말이죠, 보석 취소를 하면 다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속 영장의 실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구속영장을 실효시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애당초 구속이 잘못됐다든지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든지 이럴 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구속 취소 이것은 사유가 안 된다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원에 있는 김지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 때 국회 법사위에서 본인 입으로 주장했어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다르다. 이건 위헌 문제가 안 생긴다. 근데 그 후배인 김주현 민정수석을 검찰국장 때 모셨던 지금 심우정 총장이 거기에 그 논리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위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공무원은, 행정부의 공무원은 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검찰 생활을 하면서 이 법이 혹시 위헌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위헌 여부를 따지고 문제 삼는 권한은 행정부 공무원한테는 없어요.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국민이 이거 위헌 아닙니까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아 이거 위헌이구나
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때 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설사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찰은 그 법을 집행하는 데가 자기의 권한이에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이거 위헌이다 라고 판단해서 법의 집행을 안 하면 그 자체가 옳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심우정은 지금 옳권적인 직무지시를 한 겁니다. 직권남용이 저는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많은 판사와 많은 검사가 구속기간은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해석이 시간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부의 판단이 옳고 그동안에 수많은 판사 검사들이 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매우 독단적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시간으로 따지는 것은 시간으로 계산하고 날짜로 따지는 것은 날짜로 계산하고 올로 따지는 것은 올로 계산하고 연으로 따지는 것은 연으로 계산하고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 11일로 돼 있어요. 날짜로 따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로 따져야죠.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라고 했어요. 그때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다시 검찰청으로 반환된 날까지라고 했어요. 그건 날짜로 따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족부심 시간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에서 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조항에서 구속기간에서도 제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8시간을 적용할 때 제하고 바로 이어서 구속기간을 제외할 때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해석할 때는 명백히 물리해석상 체포 구속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명백해요. 그런데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석한 그 명문의 해석을 왜 이 재판부는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 취소 신청을 제 기억으로 1월 5일인가? 2월 4일 날 했어요. 그러면 그 구속 취소 신청 사유가 써여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는 그것을 적어도 그날 내지 그 다음날 다 봤을 거예요. 그럼 판사가 지금 이런 식의 판결을 할 정도로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그 이유를 보면서 아 이건 위헌 가능성 문제 있겠다. 이건 불법 구속 그러니까 구속기간 초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판단했으면 늦어도 접수일로부터 2, 3일 안에 지금 오늘과 같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넘게 가지고 있다가 왜 이제서 그 취소 결정을 하냐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판사가 그간에 기록을 안 보고 한 달 이상 놀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생각한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윤석열의 석방과 헌법재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내란 재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본안 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걸 좀 법률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구속기간이 도가돼서 기소됐으면 석방되는 게 맞겠죠. 그게 맞다면. 그런데 그걸 적용해서 증거관계하고 연결하더라도 윤석열의 조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이 조서가 아닌 다른 조서는 이 구속기간 도과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현의 조서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여인영의 조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김용원 사건과 여인영 사건과 다른 사람관들 사건에서 받은 조서가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 증거는 윤석열의 구속기간 도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 본안재판관은 이 구속 석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내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사건에서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윤석열의 조서가 아닌 이상 이 구속기간 도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의 석방이 본안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것은 혹세무민이고 우리 본안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란 우르머리 윤석열 파면하면 같이 파면 세 번을 외쳐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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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한 예, 해설이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하던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작에 첫 번째로 부를 걸 그랬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교도소 갔더니 몸이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게 더 좋다니까 다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신속하게 파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즉시 파면하고 다시 본인이 좋아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시까지 여기서 규탄 비상행동을 하기로 했는데 거의 12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남근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텐데 12시까지 딱 맞춰가지고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 모시겠습니다. 예, 갑자기 박수 아무도 할 한번 사람이 쳐주세요. 없다 그래서 네.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속 취소는 결국은 이제 구속 기간이 조금 도구화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에 이제 구속에 하자가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28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우리 법원과 검찰의 그동안의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이제 관행에 다 어긋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가지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면 꼭 이렇게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높은 자에게 꼭 이걸 먼저 적용했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국민들도 지금 원통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원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가만히 있다가 또 갑자기 이때 갑자기 인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는지에 대해서 다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원래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졌습니까?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증거인멸 안 하고 조신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조신하게 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를 하는 결정에 의하더라도 원래 구속을 하려고 했던 증거인멸의 우려는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구속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겁니다. 기소가 되면 누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냐면 그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윤석열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판사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자신이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 발부해야 되겠죠?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구속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손 흔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날 것 같고 많이 이빨 맞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도 지금 재판부에다 다시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겠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예,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우리 법사위에서 불러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냐 물어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다시 구속영장 신청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예, 우리 다음 주에 과제 중에 하나 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검찰의 얘기는 이렇게 그동안 28년 동안 나를 기준으로 계산해왔던 걸 시간 기준으로 바꾸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즉시항고는 해서 이제 즉시항고는 포기해가지고 즉시항고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항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일반항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항고를 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이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일반항고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검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반항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꼭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 주요한 과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이제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구속기관을 계산하는 걸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영원히 구속을 못하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구속영장 발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냐 아니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된 걸 보니까 내란죄에서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할 것은 아니죠. 예, 그거와 상관없이 유무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탄핵 사유인데 탄핵 사유는 5가지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냐, 전시도 아니었는데 예산 깎는다고 계엄할 수 있냐, 맨날 계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위헌적인 겁니다. 그 자체로만도 이미 위헌 결정, 탄핵 결정이 날 수 있는 사유이죠. 포고령에 국회가 정치적 집회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느 헌법이나 어느 계엄법에도 국회로 하여금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자체 명백한 위헌 위법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헌법기관 침탈하는 이런 행위 명백한 위헌 위법 아닙니까? 성관이 침탈하라고 그랬습니다. 헌법기관 침탈하는 명백한 위헌 위법 아닙니까? 국회 봉쇄하라고 그랬습니다. 명백한 위헌 위법 아닙니까? 예. 날짜 잘못 계산했다고 구속 취소됐다고 이 탄핵 사유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예, 전혀 탄핵에는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탄핵 결정에는 이 구속 취소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고 탄핵은 원래의 그 진도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서 탄핵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일반인으로 돌아오죠. 다른 수사 다 할 수 있죠. 직권남용죄도 수사할 수 있고 뇌물죄도 수사할 수 있고 공천에 뭐 개입했는지 그 직권남용이나 뭐 선거법이나 이런 거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사하다 다시 영장 발부할 수 있겠죠. 또 그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앞으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는 무수히 많다. 윤석열이 수사를 받아야 될 사유들은 탄핵 결정이 되는 순간 무수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빠짐없이 꼼꼼히 수사해서 다 구속영장 발부할 건 발부하고 기소할 건 기소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걸 누가 감시해야 됩니까? 저희 국회가 감시해야 됩니다. 저희 국회가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구속영장 신청하는지 이런 거 철저히 감시할 거기 때문에 결코 윤석열이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재판장에서 재판받을 일은 없고 반드시 구속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